코로나19 확진자가 4,300명을 넘어섰습니다. 중증 환자가 병실을 기다리다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경증 환자를 격리 수용하기 위한 생활치료센터가 처음 가동됐습니다.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총회장이 용서를 구한다며 기자회견장에서 큰절을 두 차례 했습니다. 가평군 보건소는 이만희 총회장의 검체 채취를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일이 오는 23일로 다시 연기됐습니다. 새학기 시작이 3주나 미뤄지면서 맞벌이 가정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늘부터 전국 읍면소재 우체국에서 마스크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10여 분 만에 품절되면서 새벽부터 기다리던 시민들의 불만이 폭발했습니다. 무슨 장관들 와서 한번 줄 좀 서보라 그래요, 이거. 지난해 PGA 신인상을 받은 임성재 선수가 50번째 경기 만에 첫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힘든 국민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란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5시간 후인 자정부터 37.5도가 넘는 승객은 모든 미 국행 비행기에 탑승할 수 없게 됩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빨라지면서 한국인 입국을 제한한 국가도 81개국으로 늘어났는데 이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리겠습니다. 확진자 수는 오늘 하루 600명 가까이 늘어나 4,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전파 속도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데요. 또 눈에 띄는 점은 확진자의 3분의 1이 20대라는 점입니다. 오늘 확산 상황 이은우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만에 613명 늘었습니다. 이로써 국내 확진자는 4,33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나온 데 이어 42일 만에 4,000명을 넘어선 겁니다. 확산 속도가 문제입니다. 1,000명대에 진입하기까지 37일이 걸렸지만 이후 4,000명을 넘어설 때는 불과 닷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대구 확진자는 3,000명을 넘어 국내 확진자의 73%를 차지했고 경북까지 포함하면 두 지역의 확진자 비율은 88%에 이릅니다. 경험했었던 그 감염병 중에 가장 전파 속도가 빠른 이러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성 확진자가 남성에 비해 월등히 높았고 연령대별로는 20대 확진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신천지 교회의 교인들 중에 많은 부분이 20, 30대 여성이 차지하고 있어서 그 연령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확진자의 57%는 신천지 교회와 연관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평균 치사율은 0.5%였지만 80세 이상의 고령층에선 확진자의 사망률이 4%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중증 환자에 대한 치료와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은우입니다. 대구와 경북은 확진자도 무섭게 늘고 있지만 무엇보다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어 공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배우미 기자, 대구에서 이틀 새에 사망자가 9명이나 늘어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와 오늘 사이 코로나19 사망자가 9명이 발생했습니다. 모두 기저질환이 있던 60대 이상 환자들인데요. 이 중 2명은 확진 판정을 받고도 입원할 병상이 없어서 집에서 입원을 기다리다 숨졌습니다. 전체 사망자 26명 중 대구 경북 지역 사망자는 25명입니다. 한편 지난달 29일 김천교도소에 수감 중인 6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는데요. 같은 방을 쓴 재소자 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교도소 내 감염자는 총 3명으로 늘었습니다. 참 병상이 없어서 입원을 못하고 집에서 숨졌다는 건 정말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그래서 대구시가 대통령 긴급명령권을 요구했다면서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대구에서는 아직 2,000명 넘는 사람들이 입원할 병상을 구하지 못했는데요. 권영진 대구시장은 병상 확보를 위해 대통령의 긴급 명령권 발동을 요청했습니다. 대통령님의 긴급 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생활치료센터로 활용이 가능한 공공연수원, 대기업 연수원 등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3,000실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이들 시설에 배치할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의료인 동원령을 내려서라도 확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통령 긴급명령권은 국가 비상사태에서 국가 보위를 위한 긴급 입법 조치가 필요할 경우 법률 효력을 갖는 명령을 내리는 비상 입법 조치인데요. 대구시의 호소에 정부가 어떤 조치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보신 것처럼 병원도 못 간 사망자가 속출하면서 보건당국은 치료 지침을 변경했습니다. 병원에 있던 증상이 가벼운 환자를 연수원 같은 생활치료센터로 옮기기 시작한 건데요. 그런데 그래도 병원도 센터도 태부족입니다. 정부가 또 늦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어서 이지훈 기자입니다.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입원 환자들이 병원을 나와 구급차에 오릅니다. 격리병상에서 치료를 받던 코로나19 경증 환자들입니다. 병상 부족으로 입원조차 못하던 중증 환자들이 잇따라 숨지자 증상이 가벼운 환자들을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첫 번째 생활치료센터로 대구중앙교육연수원이 지정됐습니다. 우한 교민들을 격리한 시설과 유사한 원룸 구조에 1명 또는 2명이 격리되며 의료진이 24시간 상주하며 환자를 돌봅니다. 이곳 중앙교육연수원에는 코로나19 경증 환자 160명이 입소해 격리 치료를 받습니다. 대구시는 경북 경주와 문경, 영덕의 시설까지 활용해 모두 717개실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병상이 없어 집에서 대기하는 코로나19 확진자는 대구에서만 2,000명이 넘는 실정입니다. 생활치료센터의 환자 수용 능력이 새로 발생하는 확진자 수를 따라잡지 못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경증 환자를 분리 수용할 대규모 공간 마련이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조언해왔습니다. 집에 두어서는 안 되고 체육관, 또 전시장, 아니면 수련원, 또 의료진이 한 명이 여러 명을 보살피면서 보건당국의 뒤늦은 대응이 또 한 번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오늘 사태 발생 이후 처음으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사죄를 한다며 2차례 절을 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악화되는 여론과 시작된 검찰 수사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입니다. 먼저 정현우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낀 이만희 총회장이 신천지 연수원에서 나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나타난 겁니다. 이 총회장은 코로나19 확산을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2차례나 큰 절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엎드려 사죄를 하겠습니다. 이 정부에게도 이 사람 용서를 구합니다. 하지만 시설이 폐쇄돼 수습에 어려움이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 탓을 했습니다. 전부 다 맡고 있습니다. 손발이 없어 이걸 협조로 잘 못하는 이런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신천지 교회 신도들이 가해자로 몰리는 것에 대해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누구의 잘못을 청할 때는 아닌 줄 압니다. 질문을 더 받으라고 기자들이 항의하자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용합시다. 조용. 우리는 다 성인입니다. 이만희 총회장은 불과 20분 만에 기자회견을 마쳤는데요. 궁전 내부로 들어간 뒤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총회장의 동선을 두고는 참모진과 말이 엇갈리면서 신빙성 논란도 일었습니다. 이 사람은 학문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키는 이 어떤 또 갔다 왔다 잘못 그래 한 것입니다. 그래 움직이지 않고 여기에 있었다고 하세요. 신천지 측은 기자회견에서 교회와 관련한 질문은 아예 차단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당초 신천지 연수원 안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경기도가 폐쇄된 시설이라며 불허해 문 밖에서 진행됐고요. 신천지 측에서는 이 총회장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했지만 이재명 경기지사는 못 믿겠다며 당장 보건소 검사에 불응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해 경찰에 넘기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서 신선미 기자입니다. 기자회견장의 모습을 드러낸 이만희 총회장. 자리에 앉기도 전에 고성이 터져나옵니다. 여러분들의
당초 신천지 측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 내부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경기도가 모든 신천지 시설을 폐쇄하면서 이곳도 함께 폐쇄됐습니다. 기자회견을 하는 동안만 폐쇄 해제를 요청했지만 경기도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결국 궁전 밖 마당에서 열린 겁니다. 신천지를 비난하는 시위자들도 모이면서 경찰도 배치됐습니다. 부모를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배우자를 버릴 만큼 그곳이 진지 죄인 줄 알고 그곳에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천지에 대한 경기도의 강경한 대응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에도 이어졌습니다. 이총 회장이 고위험군이라며 코로나19 재검사를 요구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검사해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는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고서 채취해서 보건업 연구에서 검사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만희 회장님을 위해서라도 그래서 왔습니다. 하지만 이총 회장이 따로 보건소를 방문하겠다며 검사를 거부해 현장에서 검체 채취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전국에서 새로운 신천지 신도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원주에서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 첫 확진자와 함께 예배를 본 신도가 300명이 넘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강원도 원주 우산동 야구장 앞에 선별진료소가 마련됐습니다. 지난달 16일 신천지 태장동 학생회관 예배에 참석한 교인을 대상으로 바이러스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당시 예배 참석자 345명 중 오늘까지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원주시는 신천지 교회에 대한 조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첫 번째 확진자가 참석하였던 2월 16일 집회를 확산의 출발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주에선 이 예배에 참석한 46살 남성이 첫 번째 확진자가 된 뒤 나흘 만에 환자가 9명으로 늘었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신도가 4명, 나머지 5명도 신도거나 신도의 가족입니다. 첫 확진자인 46살 남성은 지난달 6일 동료의 부친 장례식이 열린 대구 경북대병원을 다녀왔습니다. 이후 지난달 27일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원주 시내 곳곳을 다닌 것은 물론 KTX를 타고 서울도 다녀왔습니다. 원주시는 예배에 참석했던 신도의 검체 채취를 오늘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원주에 거주하는 신천지 신도 7,013명에 대한 전수조사도 전화로 진행 중입니다. 현재까지 377명이 증상이 있다고 답했고 연락이 닿지 않는 101명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경남에서도 집단 감염 장소가 나왔는데 거창에 있는 교회입니다. 전체 신도 60명 중 10명이 감염됐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거리의 인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자 주민들이 외출을 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인들도 거의 밖에 나오지 않고 급한 약속이 있어도 지금 다 못 만나는 상태고 일단 집에서만 계속 있는. 지금까지 집계된 거창군 확진자는 11명. 이 중 10명이 거창교회 신도들입니다. 지난달 26일 신도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27일 2명, 28일 5명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이 교회에서 확진자 10명이 나오자 교회 시설 전체가 긴급 폐쇄됐습니다. 전체 신도가 60명인데 6명 중 1명꼴로 감염된 겁니다. 보건당국은 지난달 20일 경북 안동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20대 남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확진 전 남성은 거창 고향집을 찾은 뒤 이 교회에서 예배를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예배에는 35명의 신도가 참가했습니다. 여기에 신도들과 접촉한 사람들도 상당수여서 보건당국은 추가 감염자가 나오지 않을까 긴장하고 있습니다. 예배 과정에서 좀 집단적으로 감염이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또 일상생활에서의 접촉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있을 수 있을지 그래서 현장에서 좀 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 6만 명의 소도시가 코로나19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투, 최전선은 의료진들이 지키고 있지만 점점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아이도 돌볼 수 없는 상황까지 생겨서 일을 그만둬야 하는 의료진도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포항의료원입니다. 현재 이 병원 간호사 98명이 코로나 확진 환자 140여 명을 돌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1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중 음압병실과 선별진료소에서 일하던 6명은 보름째 이어지는 극한 업무와 열악한 환경에 시달려왔습니다. 나머지 10명도 육아 등으로 일을 더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가족과의 삶이 어렵기 때문에 퇴근 못하는 이런 부분이 어렵죠. 갈 수 없는 가족 때문에 또 불가피하게 집으로 퇴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쉴 곳도 마땅치 않은 간호사들은 이곳 장례식장에서 새우잠을 자며 24시간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지역 병원도 열악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청소 인력이 없어 병실 청소도 간호사들이 해야 합니다. 환자를 보는데 직접 투입된 인력은 간호 인력이다 보니까 간호 업무 외에 청소라든가 식사라든가 비중으로 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대구, 경북으로 자원봉사를 하러 온 간호사들도 착잡한 심정입니다. 좀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간호사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선별진료소로 일을 하고 있는데 주 7일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의료인이긴 하지만 의료진을 격려하는 목소리는 많지만 정작 이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습니다. 기부 일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런 자금이 어디로 이제 투입 예정이 되고 그런 방향이 어디로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밝혀주셨으면. 체력적 한계에 다다른 의료진들, 이들을 위한 특단의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담비입니다. 일반 학부모들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전국 학교의 개학을 2주 더 미뤘습니다. 당장 다음 주 아이를 어디다 맡겨야 할지 비상입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전국의 모든 지역에 유초, 중고 학교 개학일을 2주 추가 연기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질 않자 교육부가 다시 개학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학교의 개학을 이달 9일에서 23일로 2주 더 미룬 겁니다. 맞벌이 부부들은 비상입니다. 남편과 휴가를 번갈아 써온 맞벌이 부부들은 긴급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길어질 줄 모르고 안 하려고 했는데 길어지면서 긴급구역을 어쩔 수 없이 쓰게 될 것 같아요. 사직서 내야 되는 시점인가 라며 긴급 돌봄이 있지만 불안하다는 반응도 이어집니다. 교육부는 개학 연기로 부족한 수업 일수를 방학을 줄여 채우겠다고 했습니다. 꼬여버린 일정은 학생들에게도 부담입니다. 증명서를 봐야 되는데 미뤄져가지고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턱없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개학이 미뤄져서 학원이랑 과외가 늘어나서 그것 때문에 좀 불편해요. 정부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집에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최대 열흘간 자녀 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마저도 직장 눈치가 보여 부담이라는 맞벌이 부부들이 적지 않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정부가 공적 마스크를 공급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국민들 손에 들어오는 것은 적습니다. 6시간씩 새벽부터 줄을 섰지만 금방 동이 나고 헛걸음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박정서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우체국 마스크 판매 10분 전, 끝이 보이지 않는 줄은 새벽 6시 이전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6시부터 와서 이 짓을 어떻게 매일 해야 되냐고요. 마스크를 사려고 이렇게 줄을 쓴다는 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마스크 전쟁에 주민들은 분노합니다. 5시 반이요. 힘든 게 이게 다리도 아파 죽겠고 이게 덜덜 떨리고 지금 속도 비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 무슨 장관들 와서 한번 줄 좀 서보라 그래요 이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만든다고도만 이거 진짜 이거 경험하지 못한 일을 만들고 있어요. 120명 넘게 줄을 섰지만 80명까지만 마스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4, 30. 판매는 10분 만에 끝났고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내일 번호표! 덕소 시민이 예? 지금 시민 몇 명인데 어떻게 새벽장 가지고 이게 다냐고요? 예, 81번 못 받았어요. 마스크 떨어진 지가 한 일주일 됐어요. 아니 애들 둘이 손주
어떻게 다 처리할 거예요? 찔끔 내려온 마스크를 판매하는 우체국장도 괴롭습니다. 물량은 한정돼 있고 오시는 고객분들을 만나가지고 제가 마음이 안타깝고 돌아가신 분들한테 진짜 죄송한 마음. 또 다른 공적 판매처 하나로마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스크 좀 5일째 써가지고요. 호치키스 닫고 다 망가져가지고 지금 계속 내려가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렇게 힘들게 녹음 찍어서 힘들게 일하니까 고객 여러분들 그리고 와구 팬 여러분들 정말 제발 좀 저희 좀 이해해 주시고요. 조금 전 오후 2시에 판매를 시작했는데 15분 만에 준비한 마스크 400장이 모두 동이 났습니다. 정부는 공급 방안을 찾겠다고 했지만 하루가 급한 시민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자, 이 와중에 돈을 벌겠다고 가짜 마스크도 극성입니다. 위생 때문에 쓰는 마스크인데 모텔에서 엉터리로 만듭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공영 홈쇼핑에서 가짜가 팔리는 소동도 벌어졌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경찰이 모텔 방에 들이닥칩니다. 곳곳에 빈 마스크 포장지들이 널려 있고 침대에는 포장 중인 마스크들이 놓여 있습니다. 구석에 쌓여 있는 상자 안에는 포장된 마스크가 한가득입니다. 포장지엔 KF94 마스크라는 문구가 선명하지만 모두 가짜입니다. 40살 정모 씨 등 2명은 지난달부터 모텔 객실에 비밀 작업장을 차린 뒤 마스크 11,000장을 만들었습니다. 등급 인증을 받지 않은 데다 저질 원단을 쓴 불량 마스크였지만 시중가보다 싸다는 입소문에 구매 문의가 급증하면서 7,000장 이상 팔았습니다. 정품 마스크는 약사법상 의무 기재 사항이 있습니다. 제조사 표기, 제조일, 그다음 사용기한 등 그걸 확인해서 구입하시고 한지로 만든 리필용 마스크를 기능성 마스크라고 속이고 120만 개를 유통시킨 제조업자도 적발됐습니다. 한국원적외선협회로부터 평균 인증을 받았다고 했지만 실제 이 단체는 마스크 인증과 관련 없는 곳이었습니다. 특히 일부 물량이 정부가 운영하는 공영 홈쇼핑에서 팔린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홈쇼핑 측은 제품을 전부 회수하고 전액 환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불량 마스크가 정부가 보증하는 유통망을 통해 팔렸다는 사실에 소비자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코로나19 발원지 중국에서 한국인에 대한 유언 비어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특히 SNS를 통해 마구 퍼지고 있는데요. 인구 1억 명이 넘는 광둥성은 한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를 오늘부터 강제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베이징 권호요 특파원입니다. 우리 교민이 아파트 단지에 들어옵니다. 그러자 중국 주민이 한국인에 대한 반감을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중국에선 블로그와 SNS 등을 합한 1인 미디어들이 코로나19와 관련해 혐한 분위기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有一个韩国人就是在一个成都的某个大厦里面吃东西，但是而且到处走没有戴口罩的这种行为让我非常的害怕，就是 최근엔 한국인이 코로나19를 피해 중국으로 대피하고 있다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자 중국 당국이 직접 나서기도 했습니다. 从韩国入境的人员中，主要还是中国的内地居民为主，占到70%。 다른 시에선 40대 중국인 남성이 인근 아파트에서 한국인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가 구류 처분을 받았습니다. 별다른 감정이 없었던 평범한 중국인들도 한국에 대해 방어적인 태도로 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광둥성이 한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승객에 대해 14일간 강제 격리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또 격리 비용을 승객이 자비로 내야 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중국 곳곳에선 한국에서 들어온 우리 교민의 아파트 출입문을 봉쇄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교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권호혁입니다. 대형 재난에 침착하던 일본도 가짜 뉴스에 들썩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중국에서 휴지 원재료 수입이 중단될 거라는 소문에 마트에서 휴지가 동이 났습니다. 도쿄 김범석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일본 아이치현의 한 상점 앞,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두루마리 휴지를 사기 위해 몰려온 겁니다. 휴지 판매대는 매점마다 텅텅 비어 있습니다. 購入できないですね。私は経験がないですね。もしどうしてもなければ送ってもらおうかなと思って。はい。 중국에서 이 휴지 재료가 조만간 수입이 안 될 것이라는 소문이 SNS에 퍼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아베 총리까지 직접 나서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ほぼ全量がこれは国内生産です。冷静な購買活動をお願いをしたいと。 아베 정부는 동물원 등의 영업을 중단시키고 무관중 야구 경기를 진행하는 등 집단 감염 방지에 나서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졸 취업 설명회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행사도 여전히 열리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참가자들도 적지 않아 아베 정부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日本中各地で感染している人が見つかってきていますから、全国にいわゆる蔓延しているというかですね、病気の人がそこら中にたくさん潜んでいるという状況だと思っています。 아베 정부는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일본 사회의 불안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국회 부의장이 사망할 정도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무차별 확산되고 있는 이란. 급기야 민병대가 30만 개 팀을 꾸려 2,400만 모든 가구를 다 방문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이 문을 닫는 등 유럽도 초비상입니다. 정단 기자입니다. 이란 중부의 한 병원. 병상들이 코로나19 확진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란에선 고위직이 줄줄이 감염되고 국회 부의장이 숨지는 등 코로나19 사망자가 10명을 넘었습니다. 그러자 이란이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민병대와 의료진으로 30만 개 팀을 만든 뒤 전국 2,420만 가구를 집집마다 방문해 코로나19 증상자를 찾아내겠다는 겁니다. در مجموعه سپاه هم قرارگاه پیشگیری و مقابله با کرونا از روز گذشته به عبارتی از شب گذشته به فرماندهی سردار فرمانده محترم کل سپاه 이런 가운데 이란을 포함한 중동 지역에선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을 넘었습니다. 확진자 수가 이틀 만에 2배로 증가한 겁니다. 유럽 지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환자가 70명을 넘은 프랑스에선 루브르 박물관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문을 닫았습니다. 앞서 프랑스 정부는 5,000명 이상 모이는 행사를 당분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de ne pas autoriser les rassemblements de plus de 5000 personnes en milieu confiné. Le musée du Louvre est un espace confiné et qu'il accueille plus de 5000 visiteurs par jour, puisqu'en moyenne c'est plus de 40 000. 또 프랑스 보건당국은 볼키스 인사법인 비즈를 자제하라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선 확진자가 1,600명을 넘었고 30명 넘게 사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전 세계적으로 3,000명 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정부가 해외에 나가는 건강한 우리 국민들에게 코로나19 무감염 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81개국이나 한국인 입국에 제동을 걸고 있어 고육지책으로 마련한 겁니다. 이제 약 4시간 뒤인 자정부터는 체온이 높은 사람은 미국행 비행기 탑승이 금지됩니다. 최성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는 오후 3시 기준으로 81개국입니다. 어제보다 2개국 늘어난 건데 193개 유엔 회원국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우리와 교역이 활발한 국가 대부분이 제한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수출액 기준으로 3위 수출국인 베트남 등 5곳이 입국을 금지했고 1위 수출국인 중국을 포함한 4개국이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수출 10위권 중 미국을 뺀 9개 나라가 한국을 차단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도 곧 제한에 가세합니다. 3일 0시부터 미국행 모든 비행편에서 발열 검사를 실시합니다. 37.5도 이상 나오면 탑승이 거부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업들은 해외 출장을 사실상 중단했습니다. 지금 같은 시기는 나갔다 못 들어오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특별하지 않으면 나갈 생각 안 하고 계시고요. 무비자 입국이 금지된 베트남의 경우 현지 법인 보증이 있어야 비자가 나오는데 까다로운 조건에 기업들은 비자 받기를 포기했습니다. 코로나 등 기타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모든 책임을 이 회사한테 집니다라는 그런 각서가 그 베트남 법인의 직인 성함 사인하셔야 되시고요. 이처럼 기업인의 발이 꽁꽁 묶이자
정부는 입국 제한 국가에 직접 보증을 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긴급 출장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무감염 증명서를 발급해주면 입국 제한을 열어주는 방안을 25개국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무감염 증명서 발급 후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해당 국가가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사실만 짚어드리는 팩트맨입니다. 팩트맨에 가장 많은 확인 요청이 들어왔던 사진 중 한 장입니다. 중국인 유학생에게 제공된 도시락이라는 설명과 함께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가 적혀 있습니다. 정말 청와대가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보낸 도시락이 맞는지, 유학생 도시락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해당 사진, 인천의 한 대학교에서 지급됐다고 적혀 있는데요. 그래서 인천의 캠퍼스가 있는 4년제 대학교 9곳에 차례대로 문의해봤습니다. 이 가운데 4곳은 현재 중국인 유학생을 격리 수용하고 있거나 수용할 예정이고, 나머지 5곳은 사실상 중국인 유학생이 없었습니다. 중국인 유학생이 있는 4곳은 청와대의 도시락 지원은 없었다고 답했는데요. 저희가 자체 생활협동조합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도시락 만들어서 보내고 있습니다. 선택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음식에 대한 비용을 받긴 하거든요. 이 사진 어디에서 찍은 사진인지 찾아봤습니다. 지난달 9일 충남 아산과 충북 진천에 격리된 우한 교민에게 지급됐던 특식과 같았습니다. 예, 그날 하루. 하루 한 끼 그거 나왔었어요. 청와대도 대통령 도시락이 아산과 진천에 격리됐던 교민들 외에 지급된 사례는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중국인 유학생 격리 비용 42억 원을 지원하기로 한 교육부 역시 따로 도시락을 지원할 계획은 없다고 밝혀서 유학생들의 도시락 비용은 각 대학 재정이나 자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사항은 팩트맨에 제보 부탁합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네, 밖에 잘 못 나가는 대신 인터넷 쇼핑하는 분들이 많아져서 택배 기사들은 오히려 바빠졌죠. 이런 시국에 경기도 고양시 우체국에서 불이 나 배송 오토바이 수십 대와 택배 트럭이 불에 탔습니다. 박선영 기자입니다. 불길이 주차장을 뒤덮고 검은 연기가 하늘로 솟구칩니다. 출동한 소방관이 급히 화재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어젯밤 10시 40분쯤 경기도 고양시 덕양우체국에서 불이 났습니다. 하고 있는데 하늘 끝까지 올라갔는데 여기까지 오토바이 걸려서 여기까지 저 빌딩 거기까지 여기까지 불은 15분 만에 완전히 꺼졌지만 우체국 택배 배송 트럭 4대와 오토바이 39대가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CCTV 영상을 통해 불이 오토바이 한 대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주차장에 있던 오토바이들이 뼈대만 남은 채 줄줄이 쓰러져 있는데요. 월요일 아침 우편물과 택배 배송에 투입되지 못했습니다. 우편물 등을 배송하는 오토바이와 택배를 나르는 트럭이 대거 불에 탄 겁니다. 덕양우체국의 하루 평균 배송하는 물량은 1만 건 안팎입니다. 우체국은 곧바로 위탁 배송업자에게 출근을 요청해 배송에는 차질을 빚지 않았습니다. 이거 빨리 다 출근시킨 거예요. 어떻게 이거 못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빨리 출근시킨 거예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합동감식을 마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서울 도심 건설 현장도 코로나19가 덮쳤습니다. 여의도 초고층 건물 공사장에서 4명이 줄줄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천 명이 근무하는 현장이라 대규모 감염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서상희 기자입니다. 지상 69층과 53층 빌딩을 포함한 대규모 복합단지. 국내에서 3번째로 높은 빌딩과 쇼핑몰 등을 짓고 있는 파크원 건설 현장입니다. 굴착기는 멈춰서 있고 자재들이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평소 점심시간이면 작업자들로 북적이던 이곳 공사장 입구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데요. 현장 사정으로 출입을 통제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건 나흘 전인 지난달 27일. 포스코 건설 소속 40대 남성이었습니다. 첫 확진자와 함께 회의 자리를 가진 60대 협력업체 간부도 확진 판정을 받았고 포스코 건설 소속 2명은 28일과 오늘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보건당국은 현장에 있는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해온 포스코건설 소속 확진자 3명은 밀접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할 구청에 따르면 일부 확진 직원은 오한과 근육통 등 증상이 나타났던 21일 이후에도 출근했고 24일과 26일에는 건설 현장에 있는 식당을 이용했습니다. 확진자 3명이 숙소로 사용했던 여의도의 아파트에 대해서 긴급 방역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같이 사는 사람들 다 불안하다고 그러죠. 서로 스킬 쓰고. 보건당국은 하루 수천 명이 근무하는 대규모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등까지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 등을 예의주시하며 역학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신도 8만 명 서울 명성교회 부목사가 확진자가 돼서 교회 문도 닫고 비상이 걸렸었죠. 그런데 확진 판정을 받은 지 사흘 만에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같은 엘리베이터에 탔다가 확진자가 됐던 사람도 이번엔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데 어떻게 된 건지 박건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달 2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명성교회 부목사가 격리돼 있는 병원입니다. 오한이나 고열이 없는 무증상 상태였던 부목사는 4일 뒤인 지난달 28일 1차 재검사 결과에선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에서 바이러스가 발견되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부목사 집에 함께 머물다가 확진 판정을 받았던 지인의 자녀 역시 다음 날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더구나 부목사와 같은 엘리베이터에 단 1분간 함께 탔다가 양성 판정을 받았던 성동구청 여직원도 이번 뒤 2차례 검사에선 음성 판정을 받아 오늘 퇴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감염 정도가 미약했거나 첫 검사에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바이러스 양이 줄고 그래서 양성이었다 음성으로 갈 수가 있고 기계라든지 회사 시약이 달라지면 또 결과값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부목사와 지인 자녀는 오늘 최종 검사 결과에 따라 퇴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부목사 등이 실제로 완치된 것이라면 다른 확진자들이 퇴원까지 평균 16.3일이 걸린 것에 비해 최단기 완치에 해당합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마스크 대란에 새벽부터 줄을 서는 시민들. 한 명 한 명 모두가 절박한 사연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김진희 간다 시작합니다. 마스크 품절 사태가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긴급히 마스크 수급에 들어갔습니다. 이곳은 노마진 마스크 판매를 하는 공적 판매처 중 한 곳인데요. 비가 오는 와중에도 마스크를 사려는 사람들은 바깥에서 4층까지 길게 줄지어 서 있습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마스크를 구하는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깜깜한 새벽, 영업 시작도 하지 않은 대형마트에 마스크를 사려는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매장 안 대기 장소, 복도 양쪽을 가득 메웠습니다. 의자, 돗자리까지 준비해 왔는데요. 의자도 갖고 오셨어요? 4시? 그럼 몇 번째예요? 기다린다고 모두가 마스크를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선착순 200명까지만 번호표를 받았습니다. 엄마도 자랑해줄 수가 있어. 4시간 뒤 마트 영업이 시작되자 번호표를 받은 사람들이 입장합니다. 15개짜리 한 팩에 가격은 17,000원입니다. 또 다른 대형마트. 오전 11시부터 번호표를 준다고 안내문에 적혀 있어서 미리 줄을 섰는데요. 오전 10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스크를 끝났어요. 여기 줄 서 계신 분들은 아침 10시 반부터 드셨어요. 사람 없었다고 장난하려고. 당연히 대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전국 어디에서나 마스크 대란입니다. 새벽부터 나가서 줄을 설 수 없는 아기 엄마에겐
마스크 구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인터넷으로는 사기가 하늘의 불닭이고 아기를 맡겨두고 사러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편의점 약국 등에선 품절이었고 겨우 발견해도 낱개 포장이라 비쌉니다. 한 개당 지금 4,000원, 5,000원짜리인데 그 가격적인 문제도 좀 부담이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지난주 목요일부터는 공적 판매처에서 판매가 시작됐는데요. 헛걸음 경험이 있었던 탓에 마음이 조급합니다. 좀 불안하죠. 충분한 양이 공급됐으면 좋겠어요. 혼잡 속에서 새치기도 등장합니다. 나오세요. 정말 들어오시면 안 돼요, 선생님. 요즘 각종 모임도 자제한다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도 되는 건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여러 사람이 움직이라고 오히려 사람끼리도 전염될 수가 있잖아. 본과장 통해서 오늘 집집마다 식구 들이면 두고 사람들이 이게 뭐하는 짓이야? 마스크 대란은 아직도 진행형이라고 줄을 선 시민들은 얘기했습니다. 줄을 서는 일도 품절이라는 안내문을 보는 일도 조속히 없어지길 바랍니다. 김진희 간다의 김진희입니다. 정치인이 아닌 의사로 잠시 돌아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대구로 내려가 부인과 함께 의료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신당은 잘 뜨질 않아 정치적으로는 외롭지만 땀에 흠뻑 젖은 모습엔 여론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보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팔 의료복을 입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동료 의료진과 걸어가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걸린 것 같아요. 예. 어제보다 많은데. 진료 전 흰색 전신 보호구와 장갑, 마스크, 고글을 착용하고 병동으로 이동합니다. 안 대표는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들의 검체를 채취하고 문진표 작성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하는데 점심 식사는 병원 안에서 도시락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마치고 나면 옷은 땀으로 흠뻑 젖고 눈가는 고글 자국으로 움푹 패입니다. 안 대표는 의료봉사의 자원에 어제부터 대구 동산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의대 동창인 아내 김미경 서울대 교수도 안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 대표는 기초의학을 전공한 의학 박사로 벤처사업가가 되기 전 단국대 의예과 학과장으로 재직하기도 했습니다. 수행원 없이 내려온 안 대표 부부는 모텔에서 자면서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의료봉사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온라인상에는 지금까지 안철수 모습 중에 가장 멋있다. 유일하게 행동하는 정치인이다는 호평이 쏟아졌습니다. 안 대표 측은 의사 면허는 살아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에 문제가 없다며 일각의 무면허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첫 번째 국회 대정부 질문이 열렸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국민들이 국제 왕따가 됐다며 정부의 미숙한 대처를 비판했지만 정부는 잘 관리되고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김철준 기자입니다. 국회 방역으로 예정보다 일주일 미뤄져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 야당 의원들은 세계 각국의 한국발 입국 제한 조치로 한국이 왕따가 됐다고 질타했습니다. 요즘 전 세계에서 최고의 왕따 국가가 어디입니까? 정말 참담하고 부끄러워 죽겠어요. 아프리카에 이런 앙골라 같은 나라도 우리를 입국 금지 국가로 정해놨습니다. 지역 감염 초창기 정부의 안일한 태도도 확산의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기생충 관련자들과 짜파구리 파티를 하면서 파한대소했던 것 아닙니까? 국민 생명이 기생충보다 못하냐 이런 비아냥이 나돌고 있습니다. 예, 그건 그런 취지는 아닐 겁니다. 답변에 나선 장관들은 정부의 대처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완전히 차단을 시켜놓는 게 감염병 대응에 있어서 그렇게 효과적인 조치는 아니다 하는 게 또 WHO의 권고이기도 합니다. 아니 지금 잘했다는 겁니까? 특정 상황에 있어서의 그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그동안의 조치가 아주 좋았다는 평가, 이런 조치들에 대해서 상당히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고 실효적이었다. 여당 의원까지 나서 한중간 일시적 이동 제한을 제안했지만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여행의 필요성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을 일괄적으로 해서 2주간 여행 자제 이렇게 합의를 하기는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장관님 답변 가지고는 국민들이 마음이 시원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의원들의 계속된 질타에 강경화 장관은 입국 거부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에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네,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이재명 기자, 이 마스크 대란 때문에 국민들이 난리인데 오늘은 또 이해찬 대표가 국민의 참을성을 테스트했다는 거예요? 네, 매일같이 마스크를 구하느라 천불이 난 국민의 마음에 기름을 부었는데요. 같이 들어보시죠. 현재 공급 물량 갖고는 모든 국민이 하루에 한 개씩 바꿔 쓰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도 보통 3일씩 쓰는데 아직은 큰 지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뭐 급하면 하나 가지고 한 2, 3일 써도 된다 이런 의견도 있긴 하더라고요. 예, 물론 안 쓰는 것보단 나을 겁니다. 다만 전문가들이 궁여지책으로 이 방법을 권할 수는 있어도 마스크 공급을 책임져야 할 집권여당의 대표가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마스크 구하는 것도 힘들지만 이 정부가 계속 곧 있으면 구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희망 고문하는 것 때문에 화가 나는 국민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동안 정부가 어떻게 말을 바꿨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소비자들에게 전달되는 것은 내일 목요일부터가 될 것입니다. 내일부터 우선 120만 장을 전국 약국을 통해 직접 판매되며 마스크 공급을 발표했지만 약속드린 시간과 물량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말이면 마스크 공급은 정상적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급기야 정부는 학교에 비축해 놓은 마스크를 시장에 풀어서 돌려막게 나섰습니다. 전국 초중고에서 일반 국민들께 긴급히 제공한 마스크는 3월 2주차까지 다시 학교에 재비축을 완료하겠습니다. 네, 어떻게든 마스크를 마련해야 되는 정부도 답답하지만 국민은 더 답답합니다. 근데 이 와중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눈물을 보였다고요. 네, 오늘 추경 예산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울컥한 건데 같이 보시죠. 굳게 버텨야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확진 환자도 꼭 이겨내셔야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오늘 정의당은 이런 제목의 논평을 냈습니다. 지금 국민에게 필요한 건 정부의 사과가 아니라 마스크입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이 와중에 북한이 발사체를 발사했어요? 예, 올해 들어 첫 실험을 한 겁니다. 지난해 11월 28일이 마지막이었으니 95일 만입니다. 12시 37분경에 북한 원산 인근에서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고도는 약 35km, 거리는 약 240km로 돼 있고. 네, 이 와중에 왜 이렇게 쏜 건지 정부가 분석을 좀 내놨습니까? 북한이 아마 내부 결속을 다진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북한도 국경을 차단하면서 생필품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커져가는 주민들의 불만을 밖으로 돌린 거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어제 3.1절 기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북한에게 손을 내밀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루 만에 돌아온 게 발사체냐 뭐 이런 비판도 나오더라고요. 네, 먼저 어제 문 대통령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북한과도 보건 분야의 공동협력을 바랍니다. 사람과 가축의 감염병 확산에 남북이 함께 대응하고 적병 지역의 재해재난과 한반도의 기후변화에 공동으로 대처할 때 우리가 손을 내밀면 북한이 도발이나 막말로 화답한 게 한두 번이 아니죠.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은 대통령 발언 24시간 만에 북한이 로켓 배송으로 답했다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오늘의 한마디는 지금 로켓 배송이 필요한 건 마스크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내일이 힘든 자영업자가 오늘 더 힘든 의료진을 응원합니다. 대구 칠성 야시장 청년 상인들, 본인들 앞으로 먹고 살 걱정도 힘들 텐데 의료진을 위해 따뜻한 응원을 보냈습니다. 공국진 기자와 어떤 선물을 보냈는지 살펴보시죠. 으깬 감자에 햄, 각종 채소가 들어간 샐러드를 기다란 빵에 꾹꾹 눌러 담습니다. 빵을 걸리고 빵 안에 채우고 그대로 토스해서. 대구 칠성야시장 청년 상인들이 모여 대구로 봉사를 온 의료진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입니다. 의료진에게 제공되는 음식이나 도시락이 너무 빈약한 걸 보고 조금 도움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옆에 있는 가족들이 함께 먹는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하게 됐습니다. 청년 상인들은 대구 동산병원 의료진을 위해 샌드위치 200인분을 준비했습니다. 정성스럽게 샌드위치를 담는 종이박스엔 오늘도 힘든 당신을 응원한다는 응원 메시지가 붙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청년 상인들이 여는 야시장도 지난달 21일부터 문을 닫았습니다. 당장 자신들의 생계를 걱정해야 될 상황이지만 매일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들을 더 생각하는 겁니다. 앞서 청년 상인들은 고추장 불고기, 전복 버터구이 도시락 200인분을 대구 의료원에 전달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샌드위치는 의료진을 위한 작은 배려도 담겼습니다. 의료진 관계자분이 이제 조금 더 간단한 음식이면 어떨까라는 말을 하셨어요. 빠르게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만들어 보자 해서 결정한 게 핫도그 샌드위치입니다. 나의 어려움보다 다른 사람을 더 위하는 마음. 진정한 나눔이 코로나 위기 속에 더 빛나고 있습니다. 반대! 힘내라 대구! 반대! 힘내라 어르신!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재택근무하시거나 자가격리 되신 분들에게 바깥 세상과 소통하는 모바일 메신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죠. 오늘 오전 카카오톡이 먹통이 됐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박지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메신저 접속이 자꾸만 튕겨나가고 메시지 보내기도 받기도 먹통입니다. 오늘 오전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이 80분간 접속 장애를 겪으면서 재택근무 직장인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월요일 오전에는 보통 이제 이번 주에 해야 될 일을 다른 사람들이랑 정리하고 해야 돼서 연락할 경우가 많은데 한 9시쯤부터 카카오톡이 전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전 내내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카카오톡 연동 송금 시스템에도 오류가 발생해 돈이 증발됐냐는 문의도 폭주했습니다. 송금을 당사하려고 주는데 카톡에 오류가 있으면 이렇게 영향을 받게 돼버려서 카카오 측은 내부 네트워크에 일시적인 장애가 발생했다고만 해명했습니다.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가끔 이제 오류가 있는 거죠. 저희도 온라인 서비스다 보니까 이용을 재택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하지만 앞서 새해 첫날에도 카톡이 2시간가량 작동되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카카오 측은 현재 재택근무 등으로 메신저 의존도가 높아진 만큼 신속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오늘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부가 이어졌습니다. KCC가 10억 원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부했고 셀트리온 그룹과 게임업체 크래프톤은 각각 10억 원을 대한적십자사에 기탁했습니다. 삼성과 BNK 부산은행은 연수원을 경증 환자 격리시설로 제공합니다. 생활용품 제조업체 아이리스 코리아는 대구에 마스크 3만 장, 인천에 10,000장을 기부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커지면서 그리운 가족품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국제대회 출전에 나가야 하는 선수들은 몇 달간 해외 유랑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한 해 농사를 위해 미국과 일본, 대만에서 열심히 땀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 기량을 과시할 무대가 없습니다. 스프링 캠프에서 돌아올 때가 됐지만 프로야구 팀들은 앞다퉈 귀국 일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많은 국내보다는 해외 훈련이 낫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연고지가 대구인 삼성 선수들은 더 애가 탑니다. 힘내자 대구, 힘내자 경북, 대구 경북 시민 여러분들 모두 힘내세요. 탁구 대표팀은 해외 유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 출전을 위해선 랭킹 포인트를 착실히 쌓아야 합니다. 이미 입국이 거부된 카타르 대회는 포기하더라도 이어 열리는 국제대회들은 버릴 수가 없습니다. 탁구 대표팀은 한국인 입국자 2주 격리 방침에 맞춰
한 달 앞서 해당국 입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6월로 예정된 호주 오픈까지 최대 석 달간 유랑 훈련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길어지는 객지 생활이 경기력 유지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오늘 햇살 참 좋았죠.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는 날씨였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는 구름량이 많아지겠고요. 저녁부터는 흐려집니다. 내일 중서부 지역에서는 대기가 정체돼서 경기 남부와 세종, 충북 지역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 수준 예상됩니다. 서울 등 곳곳에는 오전에만 일시적으로 미세먼지가 유입될 수 있습니다. 당분간 일부 지역에서는 탁한 공기가 계속될 걸로 보여서 대기질 예보를 세심히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도 기온은 예년 이맘때 수준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0도, 대구가 2도로 출발하겠고요. 낮에는 10도 안팎까지 크게 올라서 일교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목요일은 절기상 경칩인데요.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가서 반짝 추워집니다. 3월에는 이처럼 기온 변화가 큰 날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관리 더 유념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나는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게. 몸 건강히 꽃이 필 때는 돌아와 줬으면 좋겠어. 엄마가 대구로 자원해서 내려갔다며 고등학생이 올린 글입니다. 의사 양성이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우리 엄마면 어쩌나 가슴을 졸인다는데 예쁜 딸 아들을 두고 가장 위험한 곳에서 애를 쓰는 의료진 엄마 아빠들에게 모두가 그저 감사하다고 말할 뿐입니다. 야속하게도 벌써 꽃피는 봄은 성큼 왔습니다. 대구 수성못에는 매화꽃 향기가 가득하다네요. 이마에 살이 패일 만큼 보호구 자국이 선명하고 쪽잠으로 버티는 우리 의료진들. 그들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